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도서하는 방송 중 이번 주는 알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철학자이거나 언어학적으로 알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몇 주 전에 패친 중에 한 분이 사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까? 사서란 존재는 뭐니? 라는 질문, 기능이니 전문직이니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글쎄요, 그 말을 듣고 좀 많은 생각을 갖게 됐고, 도대체 한마디로 사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 알미라는 개념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뭘 안다는 것은 아마 인간이 갖고 있는 호기심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무엇인지 다 이렇게 만져보고 맡아보고 맛보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호기심이죠. 모든 아마 동물들이 다 그런 호기심이 있을 겁니다. 그 호기심이 이제 부모의 그늘 아래서 자라면서 하나씩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아, 저게 저거구나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 이제 짚어가면서 성장하겠죠. 그래서 뭘 알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행동인 것 같고, 그 알아가는 과정에 자기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얘기들을 거다니까 목숨이 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떤 것은 내 목숨을 노리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경쟁을 통해서 구해야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생존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니?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다라는 말을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누가 뭘 물어보면 나 알아. 두 번, 세 번 이제 깊이 물어보기 시작하면 모르죠. 내가 안다는 것의 수준도 각자가 다 다르고, 내가 그 알다는 것이 갖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어떻게 경험, 의미, 그 필요성들도 조금씩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짚어보면 안다는 말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휘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그래서도 영어를 먼저 썼던 것은 뭐냐면, 우리말을 우리가 말할 때는 그래 알아. 그래서 우리 보편적인 표현을 짚어가기에는 우리 알미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서양 아이들이 썼던, 특히 영어에서 나왔던 안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무심코 받아들이면서 사용했는데, 그게 전부 다 안다는 것에 좀 조금씩 다른 표현이구나. see도 I see. 했어? 이거 봤어? 할래? 들었어? 이런 얘기들 속에서 I see 그러면 알았어 하는 말처럼 들 수 있는데, 그냥 알았다는 뜻인 것이고, 또 어떻게 notice, 그냥 안개 잘 봐, 내가 너한테 말해줬다, 알았어, 이런 뉘앙스, 어떤 거, 그거였구나, 어떤 깨달음에 대한 얘기, 원리가 그래,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굉장히 다양한 상황과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죠. 제가 어느 영어를 설명해주는 코너에서 제가 한번 들은 단어 중 하나가, 제가 인상 깊게 다가온 것이 contemplate라는 단어입니다. 템플릿이라는 단어는 어떤 모형들이잖아요. 어떤 그 틀들을 조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contemplate를 보면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심사숙고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 그거하고 아는 것하고 뭐가 같지? 많은 케이스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뭘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할까? 이게 도대체 뭘까? 를 하나 알아가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굉장히 의미있고 굉장히 연구하는 자세, 그런 것이 담겨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일종의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알아가는 어떤 방법,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구나. 그래서 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보고, 아, 저게 존재한다, 저기 있다, 지금이 날씨가 어떻다를 단순히 그냥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그 사실 확인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 본 것 같은데, 뭘 들은 것 같은데를 넘어서서 정확하게 짚어가는 것, 그 다음에 그걸 고민해서 왜 저런지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환경을 전체를 섭렵해서 충분히 자기가 납득해가는 그런 과정들까지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그 안다는 것과 도서관, 사설을 한번 묶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이 뭐지? 도서관은 왜 생겨났을까? 쭉 짚어 들어가 보는 거죠. 도서관이라는 공간에는 책이 쌓여 있어서, 지금도 도서관 하면 책이 있는 곳, 아마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책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조금 확장한 게 뭐냐면, 뭔가가 쌓여있고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다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말은 어떤 같은 속성을 가진 것들이 모여있는 것, 책도 어떤 하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모여서 책이 모여있는 것을 도서관이라고 불렀던 것이,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진 것이 뭐 프로그램들이 모여있어도 도서관이라고 부를 수 있고, 장난감이 모여있어도 도서관이라고 부를 수 있고, 공구들이 모여있어도 우리가 공구 도서관이라고 부를 수 있고, 미술품을 뭐나도 실은 미술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도서관을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왜 모았을까에 대한 얘기죠. 무엇인지 모은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았다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이용에 대한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책을 모았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책이,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 정보, 궁금해서 가는 거죠. 아까 뭐 장난감 도서관이나 공고 도서관들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들이고, 책은 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또 이용이지만 그보다는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그 자체가 공구처럼 또는 장난감처럼 뭔가를 행하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한 베이직, 기본, 기초를 만드는 점.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가는 것은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가는 것이구나. 그 알고 싶은 것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모여 있구나. 그럼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람들, 나의 알고 싶은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보자. 그게 사설한 생각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 어떤 사회 속에서 그것이 어떤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구조화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사설한 직업은 무엇의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구조화시켰을까? 도서관이 만약에 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이라면, 알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곳이라면, 결국 사회적 기능은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알을 해결해주는 사람. 그럼 그 역할은, 해결해주는 사람이면 그 기능은 알려주는 사람일까요? 가르쳐주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쭉 성장해오면서 보면은, 교육기관 역시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란 직업도 처음엔 기능과 역할 속에서 성장했을 겁니다. 사회적 기능, 역할을 어떻게 담당할까 해서 독립된 기능을 부여했겠죠. 가르친다는 행위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는 과정은 대상에 따라서 가르치고 학습하고 하는 과정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누가 가르치는 걸 배우는 과정이 있고, 그 배우는 것은 내가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알에 대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가르쳐주는 제도적 장치의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르쳐주는 행위도 포괄적으로 점점 좁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누구나 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아마 부모들이, 식구들이, 가족이 담당했던, 동네가 담당했던 부분들이 점점 기능화되어지고
역할 분담해서 이제 학교가 되어서 성장했을 것이고, 그 단계에 따라서 내가 알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세분화되어지고 점점 고도화되어지면서 전문화되어 가겠죠. 그 과정에 가르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의 한계를, 왜냐하면 누구나 배워서 해결해 간다는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가르쳐야 비로소 아는 행위는 이 가르치는 행위에 항상 밑에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가지에 대한 논리로 따져보면 누군가가 스스로 극복해가는 그 아는 과정이, 아까 컨템플레이트 같은 단어처럼 좀 뭔가 고민하고 하는 그 리서치, 연구의 영역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 폭이 점점 커겠죠. 그래서 교육에도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육 자원을 가지고, 교육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그 중에 특히 일부를 특수화시켜주죠. 이런 것들은 특별히 필요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 성과가 나면 보편화시키고, 그러니까 특수성과 보편성은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거죠. 보편화시키면 그 중에 일부는 특수화시키고, 특수화되는 것들이 보편화되지 않으면서 점점 성장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몇십 년 전에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와 지금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상당히 성장하지 않은, 그 성장이 기하급수적 성장은 아닐 수 있지만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스스로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뭘까? 누군가 가르쳐주는 인력을 동원한다든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걸 모든 사람에게 고루 다 이용시킬 수는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것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 저는 그게 도서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사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그네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해줄까라는 걸 조직해주는 일들이 사서의 몫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알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제가 아주 조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나 하자면, 정치적이라기보다 조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자면, 특히 정치인들이, 유명한 정치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원고를 읽습니다. 어떤 시상식장에 가든 무슨 행사장 가서 쫙 있고 자기의 어떤 포부도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비전도 얘기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기의 어떤 목표들도 쫙 설정해서 쭉 읽습니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반대 세력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한 말 오늘 뒤집었다는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우스갯소리를 끼워서 말하자면, 그 사람은 원고를 읽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뭔지 몰라. 문해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제 우스개로 드리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궁극엔 실천까지 이어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농담처럼 얘기하고, 대학 가고 현장에 사회나 살면서도 아이고 대학에서 배운 것, 학교에서 배운 것 아무짝에 쓸모없어. 뭐 수학 나에게 필요 없어. 그건 가르치는 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배우는 사람의 호기심이, 관심이 얼마나 작동했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일에 그것을 아는 것만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을 두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단어도 see, know, notice, realize, 여러 가지 쓰여 있는 이유들은 그것을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기억하고 옮겨 쓸 수도 있지만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내용을 안다고 했는데 그 깊이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특히 사상, 철학, 어떻게 보면 이념에 대한 얘기들, 철학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속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만큼 알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장 과정에 그 과정을 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그 소위 말하는 급진 세력에 빠져 있기도 하고, 나중에 점점 보수화되어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 생각들이 그만큼 변하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도가 점점 달라져가는 얘기일 수 있다. 그래서 알아간다는 것은 평생의 작업이고, 그 알아가는 방법이 평생 스스로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하나의 코디네이터로서 그것을 도와주고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사서이고, 그중에 공공성을 담보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서관이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어느 기관이든 사서의 역할은 다 필요하다. 우리 조직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성장하는, 그리고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과 우리의 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작업들이 조직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은 분명히 사서의 몫이지 않을까라고 놓고 보는 것이고, 도서관에서는 그 사서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공공성을 대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큰 유니폼한 틀을 만들어가는, 멀리서 보면 한 가지 색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굉장히 다양한 색이 모여있는 것처럼 그 하나됨이라는 것이 강제화시켜서 모든 것을 한 색으로 만드는 그런 경직된 얘기가 아니라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 다양함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 그 속에 필요한 것은 서로의 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일 수도 있고 상대편을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의미 없는 것들을 지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나 정보나 지식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조화시킨 것이 지식일 뿐, 다 데이터들입니다. 천지에 널려 있는 것이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행위가 실은 그 조직의 가장 기본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서의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능이 우선하는 건 아니죠. 기능은 우리가 항상 기능을 쳐다보면 고단 나오는 게 뭐냐면, 저걸 좀 더 편하게 하는 법이 없을까? 저걸 좀 더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우리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놓고 본다면, 기능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그 기능을 우리가 어떤 의도와 의미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은 철학이라든가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사명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은 그냥 도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사악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서의 역할, 사서의 기능은 그런 것을 잘 조직해서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코디네이터. 그래서 저는 사서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냥 코디네이터라고 봅니다. 조력자이기도 하고, 이 조력자이면서 그냥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같이 협력해서 행해가는 그 과정 전체를 쭉 모니터링하고 같이 도움을 주어가면서 완성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사서라고 봅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처음부터 풀어주는 거죠. 네가 아는 것이 어느 정도야? 그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니드에 따라서 그 폭을 좀 더 열어주는. 그래서 단지 사전적 의미에서 어떤 어휘를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런 어휘와 저런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하고 심층적으로 심사숙고하는 그 전 작업에 이르기까지 조언해주고 조력해줄 수 있는 사람. 코디네이터. 저는 그게 사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동네 문화전당을 설계할 때 그 속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것을 저는 그런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대부분 뭘 조직하고 만들 때 보면은 그것이 실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형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정보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물관도 하나의 정보산업, 지식산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수집하고 관리해서 이용시키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것도 아시아의 문화 자원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공간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방법을 그네들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프로젝트입니다. 아시아의 어떤 문화를 가서 연구해서 자원을 수집해 와서 전시를 하자는 것이죠. 그 과정에는 연구자도 필요하고
그 자원을 수집해서 갖고 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조직해서 전시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데 그게 기능적으로 다 분리된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인력으로 묶어내야 하느냐 이제 기로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독립적으로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건네지면 조직에서 다시 그걸 인수받고 인수받은 것을 소위 정리 도서관 사사의 일들을 시키고 그것을 전시라는 기능으로 넘겨서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 연구자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자원을 수집해서 왔을 때 그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 자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모른 채 그 연구자는 알겠지만 그것이 이관되어지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이 사사가 그걸 모른다면 이건 어떻게 분류되어질까요? 어떻게 조직되어질까요? 그리고 그렇게 조직되어진 공간 속에서 전시 기획자가 전시 전문가가 와서 그걸 전시하려고 할 때 처음에 연구자가 의도했던 것 그 문화 공간에서 그 아시아의 어떤 한 공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전시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까요? 진짜 저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고 그 자원은 어떤 의도를 갖고 여기 와 있을까를 알까요?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에서 연구에도 참여하고 자원 수집에도 참여하고 그것을 가져다 그대로 조직하고 전시회까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다 그럼 그 코디네이터가 전시 전문가이니 연구자이니 그러진 않죠.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코디네이터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의 연구를 지원해주고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태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관해서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구조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하고 그것이 전시되어질 때는 전시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서 전시 전문가의 역량을 10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코디네이터입니다. 도서관의 사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그 질문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앞뒤 맥락을 끊어내고 달랑 이거야 하고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의 의도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관련된 책이 있던 그 책이 출판된 전 과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가는 저 책을 왜 썼을까? 어떤 의중으로 썼을까? 저 사람이 찾는 의중과 같을까? 의미 있을까? 저 사람이 현재 알고 있는 수준, 알고 있는 폭에 대해서 이 책이 얼마만큼 역할을 할까? 결국 사람에 대한 연구이고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문화 기획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주제나 지식을 많이 갖지는 않지만 그 문화를 알므로써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감히 제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분이 가진 전공은 굉장히 포괄적인 전공입니다. 특정 무엇을 잘했느냐, 뭘 잘 만들고 연구하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분은 어떤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했으리라. 그분의 역할은 소통이지.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작업인 것이지. 내가 어떤 이론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사회와 묶어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저는 감히 그분을 코디네이터라고 부를 수 있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역할도 코디네이터다, 조력자다. 내가 알고자 하는 삶의 욕구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걸 같이 더불어서 해결해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삶에 대한 얘기는 삶이 뭐니라는 그 개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과 사서와 삶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와 우리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와 이 역할과 기능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좀 일정하게 쭉 이어질 수 있는 가치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